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량한 땅, 기나긴 밤, 도초에는 어둠이다. 우울에 잠겨 슬퍼 말자. 어둠 지나면 새벽이니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어두운 밤 이미 지나 먼 동특이 시작한다. 세우자 우리 새로운 한국. 철굽에 밟힌 우리 땅의 햇빛 비치니 동포들아 노력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이 열리네. 저 힘찬 소리 날 두드리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을 연다. 그대들의 가슴 속 조국이 있는가? 일어나라, 깨어나라, 독립을 쟁취하라. 내 맘을 깨우니 소리. 너의 맘속에 나의 맘속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이 열리네.
정말 이 뜨거운 감동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아가자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은 공연 나의 독립을 선포하라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50여 명의 뮤지컬 배우들로 구성된 21세기 청년 독립단 그리고 박영수님, 장은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갈 길. 지금부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무대 좌측의 국기 개양대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올해 유해에 봉환되어 고국의 품에서 첫 번째 광복절을 맞으시는 김태현 애국지사의 외손자 조관길님, 인순창 독립유공자의 손녀 인서경님, 임천근 독립유공자의 증손자 임재건 학생, 드라마 절정 등 독립운동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동환님, 그리고 국방부 성학병과 함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웅 광복회장께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500만 동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 공동체의 눈물을 겪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 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단단한 성장, 한국 내의 친일 반민족 정권이 몰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 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전 과학기술의 탁월한 변형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되어 온 대일 경제 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관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주해놓은 한반도에 연두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송로의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일본만 부인하고 일본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육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 모순의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 8,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기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시기입니다. 통일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우를 갈아먹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 통일 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 통일의 상승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인적 자원, 지하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 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 문명사에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대에 합류하게 되고 통일 한국이 세계 IT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 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 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에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운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복의 지적 지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 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준 평화 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겠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모두 178분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데요. 그중 5분께는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시겠습니다. 5분의 독립유공자 분들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일 년 365일 태극기를 개항하는 현재 진행형 항일운동의 섬 수안도에 사는 박서준입니다. 1931년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본에 맞선 용감한 독립운동가 김한정 선생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Je m'appelle Jean-Jacques Hongfuan. Je suis le fils de Hong Jea. Mon père a dû quitter la Corée dans les années 1919 pour fuir l'occupation japonaise. Il a fait un périple extraordinaire en s'enfuyant au travers de la Mandchourie et de la Russie. Quand il est arrivé en France en 1920, il a continué à démontrer son esprit patriotique en soutenant les indépendantistes et le régime de la Corée libre. Mon père a participé à l'avènement de cette Corée libre avec un soutien financier, malgré des moments difficiles pour lui et des revenus qui n'étaient pas si conséquents. 제가루카노 선생은 100년 전 항일 선조문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집하시어 독립에 기여하셨습니다. 모두의 힘이 모여 만들어낸 광복,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 더 찬란한 빛의 역사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벽보를 붙이며 민족의 독립과 단결을 촉구했던 독립운동가 백운호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1929년 10월) 광주학생운동과 백지동맹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선 여성 학생 독립운동가 박기옥 선생님, 독립의 꿈을 이루었던 선열들처럼 저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 만나본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고 김한정님. 건국 훈장, 애족장, 고 홍재안님. 건국 포장, 고 제갈관우님. 대통령 표창, 백운호님. 대통령 표창, 고 박기용님. 훈장증, 고 김한정. 위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 훈장, 애국장. 2019년 8월 15일 대통령. 증손자 김현탁님께 수여됩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 고 홍재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들 장자크 홍푸왕님께 수여됩니다.
건국 포장 고 제갈관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손자 제갈호님께 수여됩니다. 대통령 표창 백운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통령 표창 고 박기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딸 서정희님께 수여됩니다. 자랑스러운 수상자분들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 네, 수상자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선열들의 강인한 정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박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을 갈망하며 모든 것을 바쳤던 선열들의 뜨거운 정신은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독립선열들과 유공자,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광복의 그날 벅찬 마음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어 만들고자 하는 나라를 국민들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신뢰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 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 논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시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꽂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 삼아 국권이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 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 체계를 통해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분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만든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깃털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 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누어 줄 수는 있어도 뺏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왔지만 이제는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 없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왕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 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에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란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별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 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듯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조기 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 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 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과 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삭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 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의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 경제, 북극 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 경제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의 경제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며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 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강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조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뜨거워집니다. 네, 제 74주년 광복절 오늘의 의미와 뜻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올해는 특히